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의 하트로서 후원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좀 개인적인 그 약속이 있어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시장이 그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달까요? 흔들흔들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FOMC 회의에서 금리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물론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현재 헝다그룹의 이슈가 가장 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아마 아실 테고,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현재 이 JTBC 뉴스에서 기사 올린 거에 보면 이런 헤드라인을 좀 썼어요. 이자 받을 거란 희망을 버렸다. 헝다의 시간 끌기 전략이냐,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역외 채권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지금 요렇게 좀 그 예상보다 이자 지급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려했던 그 리스크가 점점 더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시간 끌기 들어간 헝다 보시면, 헝다가 발행한 역외 채권, 그러니까 달러 채권을 가진 한 미국 투자자는 어제까지 이자를 못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일부 채권 보유자들이 달러 채권 이자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상태. 하루 전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 이자는 8,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3억이죠. 지금 상당히 뭐 금액이 크고요. 다음 주에 다른 달러 채권 이자 만기도 돌아오고 29일까지 헝다는 약 557억 원 규모의 달러 채권 이자 역시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금융시장에서는 헝다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어제 만기로부터 앞으로 30일 이자를 못 갚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헝다 입장에서는 30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헝다그룹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는 있고 뎁스 있게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종목들 투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헝다그룹이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이고를 다 면밀히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 한 줄의 센텐스를 찾으면 이거다. 헝다 입장에서는 30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결국에는 그 9월 지금 25일 아니겠습니까? 10월 한 중순 넘어서까지는 헝다가 어떤 식으로 과연 그 중국의 뭐 보조를 받느냐, 아니면 헝다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느냐, 이런 그 상황에 대한 기사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10월 달은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국발 이슈가 또 이게 나와요. 모든 코인 거래가 불법이다, 중국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해서, 우리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아이디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냥 쩐데리가 무슨 얘기 하나 하시고 뭐 인트로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러실 텐데, 코인을 아마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업비트나 빗썸, 뭐 코인원, 요런 한 4개 정도의 거래소만 현재 했을 때 크게 이슈가 없고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코인 거래에 대한 불법 이 이슈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이 9월 말부터 이어지는 10월까지의 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이 투자 시장은 굉장히 좀 냉랭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부 다 눌려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TV 그 뭐
뷰라고 표현하나요? 거기서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이 뭐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이 급등을 좀 한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버킷 스튜디오, 뭐 쇼박스 이런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갔고, 결국에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시장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나 섹터는 결국에는 테마가 붙어있는 조금은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맞다. 뭐 밸류가 있고 뭐 실적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아니면 뭐 뭐랄까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뭐 플러스로 개선되고 이런 많은 재무제표를 분석한 종목들이 가는 어떤 실적에 기반한 가치에 기반한 종목이 가는 것보다는 테마가 좀 득세하는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전적으로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A, B, C, D 점점점 뭐 Z까지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테마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종목은 뭐 묵직하게 그냥 들고 가는 종목들, 빠지면 사고 해서 수량 늘려가서 가치에 뭐랄까요, 가치에 수렴했을 때 그 수렴한 가치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팔고,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계신 중장기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2개 뭐 3개를 이렇게 픽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좀 이벤트에 붙을 만한 종목들이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씩 어찌 보면 정리하고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주요 주가 지수가 오늘 일어나서 제가 보니까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제 유튜브 자주 좀 들어와서 보시면요,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려놔요. 뭐 한 줄 평이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꼭 좀 봐주시고, 거기에서 보면 연휴 끝나고 나서 23일에 전세계 시장이 반등하는 걸 제가 올려놨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좀 뭐 나이스한 상태는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세계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한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에, 그리고 테마가 붙은 종목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EID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게 뭐냐, 올해는 10월 14일날 그 유상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일 정도쯤에서 EID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마무리 해볼까 라는 좀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재 정정을 통해서 어디에 운용자금이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었고요. 아울러서 이 EID의 상장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10월 뭐 중순이 넘어서까지인데요. 그때까지도 한번 뭐 가급적이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설문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원하시는지 이렇게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리고, 그 중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지난번처럼 17종목씩은 못하겠더라고요. 뭐 2시간을 원테이크로 얘기하니까 힘들어서요. 그렇게 좀 올린다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EID, 어제 EID가 흐름 자체에 뭐 특별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김여정의, 그죠? 종전선언이 나쁘지 않다, 남한과 관계 회복할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기사. 이게 뭐 SBS만 비단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SBS를 포함한 다른 미디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BTS와 함께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계시죠. 뭐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북한과의 최대한의 관계 개선을 이 정권 마지막에 좀 그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가 뜨면서 이화전기가 갑자기 슈팅이 나왔어요. 이화전기가 윗골을 보이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윗꼬리 달고 쭉 영망치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요 영망치가 반등할 때 외국인들은 좀 털었고요. 개인들이 좀 잡은,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좀 윗꼬리가 나왔고,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반짝 반등을 좀 했는데요. 이슈가 딱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게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지? 경협 주도주들을 좀 봤어요. 제가 쭉 한번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협 주도주, 그러니까 뭐 경협 관련주라고 제가 써놓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아난티, 용평리조트, 조비, 도화엔지니어링, 경농, 아시아종묘, 일신석재, 대하티아이, 현대엘리베이터, 성신양회, 현대로템, 현대건설,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이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그 경협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북한하고 문제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빅텍, 이런 종목들인데요. 어제 일제히 반등하면서 일신석재 18.94%. 자 한번 여기다 써보죠. 뭐 일신석재 양봉 세게 뽑았어요. 거의 뭐 일신석재랑 몇몇 종목이 대장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갑자기 슈팅이 또 나왔다. 얘네들이 한번 또 시동 걸면 강하게 좀 가는 애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신석재 또 양봉 하나 나왔고요. 또 미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난티, 그죠? 아난티도 이렇게 한번 양봉을 뽑았어요. 거래량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오른 게 대하티아이도 올랐네요. 그죠? 대하티아이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경협 주도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거기 이화전기도 움직였는데, 이화전기는 워낙에 뭐 그동안에 이 눌림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도 매물을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렸고, 그런 상황에서 EID도 반짝 슈팅이 나온 거죠. 뭐 많이는 아니에요. 1분봉, 한번 3분봉 보실까요? 얘도 가만히 있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반짝 420원까지 급등을 좀 하고 갑자기 거래 좀 들어온 거 보이시죠? 쭉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 이슈를 따져보면 북한에 대한 이슈가 붙어서 이화전기가 흔들흔들 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EID가 어쨌든 이트론 EID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뭐 이씨 삼형제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가 붙었는데, 이 북한에 대한 이슈가 과연 EID의 이화전기를 통한 뭐 조금의 어떤 베네핏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시장의 흐름들, 대표적인 이 경협 주도주들의 흐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에 지금 EID의 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던, 리픽싱 관련해서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뭐 그런 각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저는 바닥권이다라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그동안 나왔던 히스토리를 본다면 302평선을 지지했었던 이후에는 강력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장에 이 415원에서 막 380원 그 언더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월 23일에 리픽싱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른 공시가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반짝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슈가 있고 나서 지금 보면 이화전기 뭐 주주 소유 보고서 이런 게 좀 나왔는데, 보시면 이화전기에서 이제 내용을 나온 건데요.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EID 뭐 주식 수가 조금 늘어났다. 이 보유하고 있는 이화 전기의 EID의 보유 수량이 조금 뭐 늘어났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전환사채에 따른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만큼 늘어난 상태다. 어쨌든 뭐 EID의 지분을 조금 더 이 주식을 통해서 비율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어떤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EID 차트로 들어간다면 뭐 상황 자체가 변화된 건 없죠. 다만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좀 붙으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매동을 보면 금액으로 외국인이 한 2억 5천 정도, 기관이 한 1억 정도, 1천만원 정도 뭐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량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이 뭐 눈여겨보실 건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의 어떤 수량을 조금 보시고,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EID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모으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저는 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1천 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죠? 아마 조금 이렇게 보초병 세우듯이 하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금투에서 조금씩 담고 있고, 개인은 뭐 사고팔고를 하는데, 워낙 개인은 양봉이 나오거나 조금 상승해야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아주 지긋지긋한 개인들, 물려 계신 개인분들은 털어버리신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그 수량들을 또 외국인이 좀 받아가면서 이게 반등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50대 50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서 현재 어떤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른 추후의 흐름의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날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하락이 이루어졌고, 그 하락의 어떤 정말 그 지속적인 뭐랄까요, 개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수급과 차트 속에서도 어쨌든 이 OBV를 통해서 본 상승일 때의 거래량과 하락일 때의 거래량을 본다면, 강하게 들어왔던 상승일 때의 수급은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아마도 이런 수량들은 당장의 어떤 급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지만, 추후에 강한 상승과 함께 물량을 정리할 때, 그때야 비로소 OBV 차트가 좀 빠지면서 수급에 대한 반영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금액대에서 굳이 뭐 500원대 600원대 물려주신 분들이 굳이 지금 반등 나올 때 판다? 저는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부동산 특히 똘똘한 뭐 1주택으로 갈아타라. 근데 갈아탈 만한 종목이 있어야, 확실한 종목이 있어야 가겠죠. 근데 지금 이만큼 눌린 수익에 대한 그 하락률을 감수하고 팔았는데 그만큼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더라도 이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서 시간을 좀 끌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 다만 100%가 아닌 몇 프로씩 순차적인 뭐 비중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혹여 붙을지 모르는 북한 경협 이슈, 뭐 이런 것들이 혹여 재료가 좀 돼서 이화전기하고 좀 엮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 어쨌든 뭐 청약 일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따른 주가의 변동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EID는 조금 뭐 가끔 매일매일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여타 다른 종목들의 대응이나 상황들이 체크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뭐 한 200원 100원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안 들고요. 보시면 이 상장기업의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더라도, 보시면 EID의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당기순이익의 그 뭐랄까요,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뭐 정말 베스트냐 라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뭐 사채의 증가를 통한, 그죠? 사채의 증가를 통한 재무 활동으로 해서 현금 유입액이 커진 부분이 물론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현금이 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많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지표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만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뭐 EID라는 종목이 붙어있는 여러 테마들이 뭐 WHO 뭐 기타 등등등등 조금씩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하게 될지는 제 생각엔 한 달,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면 가타부터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EID는 좀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가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과 함께 영상 하단에 하트, 땡스를 눌러주셔가지고 조그마한 후원을 해주신다면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데에 큰 도움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주말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한 종목들을 한번 여쭤보고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트를 눌러주신 몇 종목에 한해서 한번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조금 뭐 좋지 않은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돌파 감염도 있다고 하니 백신 맞으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 유의하셔야 어떤 종목이든 떡상하고 나서 그 돈으로 재밌게 좀 쓰고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더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십시오. 고맙습니다.